다음 주제는 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굳이 안 다루고 싶은데, 그 안철수 씨가 정말 그 하는 짓마다 요즘 정말 똥볼의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또 김미랑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부 비판 급급의 안철수 그 뒷북 발언을 보면서 네티즌들의 촌평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대응을 비판이 아니라 저는 비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난한 안철수 전 의원의 SNS 게시글에 네티즌들의 날카로운 촌평이 이어졌습니다. 그 안철수 씨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다.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방역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트위터 이용자 파리스 땡땡땡님은 해당 글을 리트윗하고는 영어도 잘하는데 WHO 권고 좀 읽고 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요즘 뭔 말만 하면은 이렇게 뼈를 뚜들겨 맞고 있는데요. WHO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여행과 교역 제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 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입국 금지가 필요한 때인데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이미 봉쇄된 우한 지역만 막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네티즌은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는데요. 지난 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1000만 개로 충분한 상황이죠. 실제로 저도 편의점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보면 마스크 그냥 잘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막 떴는지 저 그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요. 아무튼 마스크가 한때 부족했던 거는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이런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하게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수정 조치를 발동해서 생산 단계에서 정보를 모아서 유통 과정을 전면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골든타임도 놓치고 국민 불안도 가중시키고 외교적 무시까지 받고 있다라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념에만 사로잡히면 1000일 동안 111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도 골든타임을 또 언제 놓쳤냐고 따져 물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리얼미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 대응 평가 보세요. 잘했다고 한 게 과반을 넘었습니다. 55.2%가 대응 잘했다. 매우 잘했다가 심지어 30%가 좀 안됩니다. 그리고 이 잘못함이 41.7%도 있지만 어차피 그냥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세력을 한 30%라고 규정을 한다고 치면 대체적으로 어쨌든 잘했다고 보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안철수 씨는 그런 여론을 전혀 보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통상 이런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여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50% 중반대의 긍정평가는 국민들이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진짜 참 대단하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은데 감염증 확진자와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확실히 보호하되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 당국을 신뢰하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결정을 주저하면 사람 목숨을 잃고 국익마저 놓친다. 지금은 행동할 때라고 발언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안철수 씨의 저 뒷북 발언에 해당 네티즌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고 때렸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있는데 자꾸 저렇게 감이 없이 일어나 중에 마스크도 안 끼고 마라톤 하다가 국민들한테 욕먹은 게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치 없는 행동들 탈 이념 떠들고 있는데 이념 없는 정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정말 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말은 이미 엄청나게 행동하고 있는 방역대책본부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려된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분은 정부가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그래픽화하기까지 했는데요.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라고 힐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마라톤이나 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정치판에서 알짱알짱 되니까
정말 저렇게까지 안 먹어도 될 욕을 사서 먹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가 오래 살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면 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들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시간 상황판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죠. 심지어 완치가 최근에 2명이나 됐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상황판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정부에서 얼마나, 이 자료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료와 지지율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안철수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국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걸 보면 그냥 혼자 뇌피셜, 망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실증적으로 이런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까면 안철수 전 의원한테 뭐가 오는 겁니까? 그렇게 까면은 그 반대 세력들이 자기를 지지해준다고 설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요즘 행동을 보면 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웃긴 소식 하나 떴죠.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저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렇게 개쪽을 한번 당했고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 취소가 안 돼서 뭐 새정치 국민운동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씨는 적어도 새정치라는 말 이제 하면 안 되죠. 이제 완전히 그 구태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진짜 그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수구 캐릭터가 돼버렸는데, 이 와중에 찾다 보니까 웃긴 게 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유엔 인권 대상, 박근혜님 대사모당이 불허가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찾다 보니까 진짜 별게 다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13%, 8%, 3% 안철수 효과 시들해졌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저렇게 3% 이제는 안철수 씨가 해외 나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면 관심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빠진 구태 정치인이 그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본인이 뭔가 그런 일종의 국민들의 아이콘이 되고 싶었던 거라면 소원은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원은 성취했어요. 구태 정치인의 대표적 아이콘. 아니 하는 말마다 다 똥볼이고 하는 행동마다 다 이상한 행동들이라서 주위 사람들 떠나고, 맨날 뭐 혁신하겠다, 새정치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이 가진 그런 정치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맨날 무슨 뭐 탈이념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아니 뭐 탈이념을 하고 무슨 정당을 만듭니까 그러면?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거 그냥 안철수 신당이 그런 뜻인가요? 자기 응원하고 자기 팬클럽 형성한다는 건가요? 팬클럽 형성할 거면 가서 마라톤 대회나 하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저는 도대체 가가지고 도망칠 때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도망치더니 도대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와가지고 진짜 국회가 한창 시끌벅적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숨어서 있다가 말 그대로 도피해가지고 도망쳤다가 다 잘못했습니다. 뭐 낡은 정치를 뭐 새 정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저도 해요. 안철수 씨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아니 진짜 이런 거 보면 저분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정말 참 개인적으로 참 그 생각을 읽기가 어렵다.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작은 그 비판 또한 전혀 못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전 도무지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전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서로 간의 그 싸움은 전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개인이 모여서 한 그 사회, 그리고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 국가 안에서 개인의 이익이 얼마나 또 개인의 이 욕망과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얼마나 또 충돌합니까? 그거를 대변하는, 진짜 말 그대로 개개인의 모든 얘기들을 다 정치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그나마 대표하는 듯한 그런 정당에 속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 거고, 그런 정당과 거기에 나온 국회의원들을,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응원하고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이쪽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란 게, 그러면서 이제 입법 활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각이 나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뭐 무슨 또 자유한국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의정활동 안 하고 말 그대로 막 밖에 막 싸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지역구에는 또 이렇게 또 자기 예산 뭐 통과시켰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막 현수 막 붙여놓고 그런 행동도 잘못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 다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뭐 과해지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싸잡아가지고 정치가 잘못됐으니까 낡은 정치를 새 정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정치가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겁니까? 저 사람은 보면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자신이 가진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철학에 따라서 나를 뭐 지지해달라, 뭐 나를 응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 신나게 까면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겠지? 그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차라리 되도 않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진짜 그게 때로는 정말 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할 수 없는 얘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생각이라도 뚜렷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나 기득권 철저하게 지키겠다, 나 검찰개혁 반대하겠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아니 도대체 뭐하는, 이런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한때 그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그런 실체라도 어느 정도 까발려졌기 때문에 전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지, 정치권에 안 나왔으면 영원히 그 글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나 살다 진짜 이런 정치인 나 처음 봐가지고. 저도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